혹시 요즘 잠 잘 안 오시나요? 뒤척이다가 밤새고 아침엔 피곤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숙면을 도와줄 바로 건강한 수면 습관 9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잘 땐 무조건 어두운 환경에서 자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어둠을 통해 이제 잘 시간임을 인식한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이 어두운 환경에서 잘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현대 생활은 다양한 인공 조명에 노출돼 있다. 방 안의 작은 전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알림 불빛,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까지. 이런 미세한 빛조차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을 얕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수면 시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해 직접적인 빛 노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핸드폰, TV, 컴퓨터 등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두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 수 있으므로 취침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붉은빛 계열의 무드 등도 최소화해야 하며 가능한 한 조명은 완전히 끄고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니어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밝은 환경에서 자는 습관이 들면 수면의 질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는 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닌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낮에 햇빛을 20분 이상 쬐어주기. 수면의 질은 밤의 습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낮 시간대의 활동, 특히 햇빛을 얼마나 쬐었는지가 밤의 수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생체 시계는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며 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자연광, 즉 햇빛이다.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시신경은 뇌의 식욕차상액이라는 부분에 이 정보를 전달한다. 이곳은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중추로서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저녁이 되었을 때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한다. 따라서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이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이다. 이 시간대에 20분 이상 햇빛을 쬐면 몸의 생체 시계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는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햇빛을 쬐는 방법은 간단하다. 꼭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며 차를 마시거나 동네를 천천히 걷는 산책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햇빛이 피부와 눈에 직접 닿도록 해야 하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받는 햇빛은 효과가 떨어진다. 시니어의 경우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 햇빛은 이를 예방하는 데에도 좋다.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조절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순히 수면 개선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매일 일정 시간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샤워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인간의 체온은 잠들기 직전 약간 떨어지는데 이 변화가 졸음을 유도한다. 그런데 따뜻한 샤워는 체온을 잠시 올린 뒤 샤워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떨어지는 체온이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다. 샤워는 취침 1시간 전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샤워 직후에는 체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누우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다. 1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체온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거나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샤워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고 등, 어깨, 발목 같은 부위를 중심으로 따뜻한 물의 온기를 느끼면 더욱 효과적이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잠옷을 입는 것이 좋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허리나 무릎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샤워 의자를 사용해 안전하게 샤워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습관은 단지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루의 긴장을 푸는 의식이고 평온한 밤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적용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시간이 없거나 샤워가 힘든 날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따뜻한 물의 시간은 단지 물리적인 온기를 넘어 마음의 피로를 씻어내는 시간이 되어준다. 네 번째, 잠들기 1시간 전 핸드폰 사용 줄이기.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이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워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메신저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처럼 취침 직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 때문이다.
이 빛은 낮 햇빛과 유사한 파장을 가지고 있어 뇌가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 결과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두뇌는 각성 상태에 가까워지며 잠들기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화면 속 정보, 특히 뉴스나 댓글, 메신저 대화 등은 감정적인 자극을 유발해 뇌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화면을 보는 기기를 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하며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준비 과정이다.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은 많다. 예를 들어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명상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런 활동은 자극을 줄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뇌가 자연스럽게 휴식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화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의 피로와 함께 뇌의 피로도 증가하게 된다. 화면 속 빛에 예민해지는 나이대일수록 이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전자기기 금식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취침 1시간 전을 디지털 멈춤 시간으로 삼고 불필요한 알림은 미리 꺼두는 것이 좋다. 알람이 필요하다면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하자. 이와 함께 조명을 은은한 주황빛 계열로 바꾸거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독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이나 화면 보호 필름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수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정보를 받아들이느라 지친 뇌가 진정으로 쉴 수 있도록 자극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그렇게 하면 어느새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이다. 5번째, 자기 전 공복 유지하기.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속이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간식을 먹거나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 특히 TV를 보면서 무심코 먹는 과자나 출출하다고 먹는 야식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기관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사람의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킨다. 반대로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는 이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뇌는 자려고 해도 몸은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게 된다. 또한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눕는 순간 속이 더부룩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습관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기름진 음식, 너무 매운 음식, 짠 음식은 모두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잠들기 직전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아주 소량의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오트밀 같은 소화가 잘 되는 간단한 음식으로 배를 달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양은 소량이어야 하며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면과 관련된 음료, 특히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홍차, 초콜릿 음료 등은 늦은 오후 이후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 이상 각성 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위 기능 저하와 함께 약 복용 등으로 인해 위장이 더 민감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위를 편안히 비워주는 것이 수면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도 유리하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면을 위한 좋은 조건이 된다. 하루의 마지막 음식 섭취 이후에는 가능한 한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로 입안을 정리하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보자. 그렇게 하면 속도 편안하고 마음도 가라앉아 한결 깊고 안정된 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6번째, 책 또는 명상으로 릴렉스 시간 갖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시간, 이것이 바로 릴렉스 타임이다.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이 수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서히 이행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멈추어서는 이 조용한 시간은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낮 동안 다양한 자극에 시달리기 쉽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업무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이러한 자극들이 잠들기 전까지 계속되면 뇌는 계속 깨어있으려 하고 결국 수면에 필요한 평온함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권장되는 방법이 바로 자기 전 릴렉스 루틴이다. 이 루틴은 명상, 책 읽기, 스트레칭, 심호흡, 잔잔한 음악 듣기 등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이 신체적인 이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뇌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를 정리해준다. 특히 종이책은 전자기기와 달리 블루라이트를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지 않는다. 너무 흥미진진한 소설보다는 조용한 수필이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의 글이 좋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깊이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 몇 분이라도 깊게 호흡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등 수면을 준비하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명상에 익숙하지 않다면 단순한 호흡 훈련만으로도 충분하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패턴으로 반복해보자. 단 3분에서 5분만 해도 몸과 마음이 훨씬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이다. 낮 동안 굳어진 어깨, 목, 허리 등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손과 발을 주물러주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릴렉스 시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도 중요하다. 방안 조명은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은은한 주황색 계열이 좋으며 TV나 음악 소리는 가능한 한 낮추어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실은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릴렉스 루틴은 습관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릴렉스 타임을 갖는다면 뇌는 그 시간대를 수면 준비 시간으로 기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된다. 결국 릴렉스 시간은 하루의 끝에서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수면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평화의 순간이 될 것이다. 7번째, 수면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의 뇌와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한다. 하루하루의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몸 안의 생체 시계도 정확히 작동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진다. 우리 몸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생체 시계를 따라 하루를 살아간다. 이 리듬은 잠들 시간과 깨어날 시간을 조절하는데 이 리듬이 일정해야 뇌는 잠들 준비와 깨어날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하지만 자는 시간이 매일 바뀌거나 주말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등의 생활은 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뇌는 언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언제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야 할지 헷갈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밤에는 쉽게 잠이 들지 않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생체 시계가 젊은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정한 수면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사회적 시차소셜 젯 레그다. 마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몸의 리듬이 깨져 집중력 저하, 우울감, 식욕 변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습관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말에 몰아자기를 하면 오히려 리듬이 더 흐트러지기 쉽고 다음 주 초에 다시 수면 리듬을 되돌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따라서 평일과 주말 모두 최대 30분 이내의 차이로 수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기 전에는 일정한 루틴을 통해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에 조명을 낮추고 10시 30분에는 명상을 시작한 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몸과 뇌는 그 시간대가 오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습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배가 고픈 것과 같은 원리이다. 만약 일찍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조용한 책을 읽거나 심호흡을 하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긴장감이 생겨 더 각성되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의 하루를 정돈하고 건강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생활 방식 중 하나다. 8번째, 마그네슘 섭취하기.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고 이완을 돕는 미네랄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는 불면이나 자주 깨는 수면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마그네슘은 뇌 속에서 가바지 ABA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돕는다. 이 GABA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과도한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뇌가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자는 동안 몸의 긴장을 덜어주고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비율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리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식단 속 마그네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호두, 바나나, 귀리, 검은콩, 해바라기씨 등이 있다. 매일 아침 시리얼에 아몬드 한 줌을 넣어 먹거나 저녁에 따뜻한 귀리죽을 간단히 만들어 먹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에 도움이 된다. 또한 마그네슘은 칼슘,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도 중요하다. 마그네슘은 음식 외에도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있다. 하지만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니어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장내 흡수력이 떨어지고 이뇨제나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해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자주 쥐가 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잠들기 어려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 날의 컨디션, 면역력, 기분 안정, 집중력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같은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 요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음식으로부터의 꾸준한 섭취, 필요시 보충제 활용, 그리고 전문가 상담까지 병행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깊은 수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8번째, 마그네슘 섭취하기.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고 이완을 돕는 미네랄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는 불면이나 자주 깨는 수면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마그네슘은 뇌 속에서 가발하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돕는다. 신경을 진정시키고 과도한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뇌가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자는 동안 몸의 긴장을 덜어주고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비율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리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식단 속 마그네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호두, 바나나, 귀리, 검은콩, 해바라기씨 등이 있다. 매일 아침 시리얼에 아몬드 한 줌을 넣어 먹거나 저녁에 따뜻한 귀리죽을 간단히 만들어 먹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에 도움이 된다. 또한 마그네슘은 칼슘,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도 중요하다. 마그네슘은 음식 외에도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있다. 하지만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니어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장내 흡수력이 떨어지고 이뇨제나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해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자주 쥐가 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잠들기 어려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 날의 컨디션, 면역력, 기분 안정, 집중력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같은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 요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음식으로부터의 꾸준한 섭취, 필요시 보충제 활용, 그리고 전문가 상담까지 병행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깊은 수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9번째, 캐모마일티 마시기. 자연의 힘으로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고 싶다면 허브 중에서도 캐모마일을 빼놓을 수 없다. 캐모마일은 수천 년 전부터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로 알려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수면 보조식품이나 차 형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캐모마일티다. 캐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뇌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하여 신경을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아피게닌은 수면 유도와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긴장을 풀고 싶을 때 적합하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불안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몸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카페인이 전혀 없는 허브차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마셔도 부담이 없고 위에 자극을 주지도 않는다. 캐모마일 티는 마시는 방법도 간단하다. 티백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해 끓인 물에 5분에서 7분 정도 우리면 된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80도 전후가 좋으며 꿀을 소량 넣어 달콤하게 마시면 더욱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주전자나 머그잔에 뚜껑을 덮고 우리면 향이 더 깊어진다. 하루의 끝에서 조명이 잔잔한 방 안에서 따뜻한 캐모마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마셔보자.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릴렉스 루틴이 될 수 있고 그 습관만으로도 뇌는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 즉, 수면과 관련된 몸의 조건을 차분히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이다. 단 캐모마일은 국화가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드물지만 피부 발진이나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 마셔보는 경우 소량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캐모마일 차는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긴장성 두통을 완화하며 생리통이나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런 다방면의 건강 효능 덕분에 시니어 세대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자연 치료제이자 생활 습관 중 하나다. 오늘 밤 따뜻한 캐모마일 티 한 잔으로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해보자. 당신의 잠자리는 훨씬 더 따뜻하고 고요해질 것이다.